옆에 이어서 65쪽에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해서 써 있어요. 케이스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루트 A를 루트 B로 나누셨더니 마이너스 하고 나서 B분의 A가 됐다. 문제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는 루트 안에 A-2B를 제곱한 게 있고 절대값 3B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간단히 표현을 해달래요. 그럼 요거에 대한 해석부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되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분자는 양수고 분모는 음수여야 돼요. 분자는 0일 수 있고 분모는 0이면 안 된다 이렇게 써줘야 되긴 하는데 거기 문제에 A, B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등호 안 붙여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네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냐? 양수면 근호 밖으로 나가면 되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그거죠. A-2B 보면은 양수에서 음수를 빼는 그림이야 지금 A-2B는. 그럼 이거 당연히 양수지. 그러니까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나가시면 되고 B는 음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가시면 최종적인 답 모양은 이런 식으로 써지겠네요. 이게 케이스 1번의 첫 번째 거고 거기 있는 2번 문제 보시면 똑같은 거 물어봤어요. 똑같은 거. 이게 이렇게 바뀐답니다. 이게 이렇게 바뀐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거라 그랬지. 분자는 양수, 분모는 음수여야 된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은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사실 이 마이너스 1 쪽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볼 수 있지. 분자는 0이어도 되니까, 분자는 0이어도 성립하니까, 분모는 당연히 0이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써놔야 되고, 문제에서 풀고 싶은 건 이거래요. 루트 안에 x-1의 제곱에다가 4x를 더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4x를 뺀 게 있다. 이거 전개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사실 이거 전개해서 푸는 게 더 이상한 건데 그냥 이거 보고 모양이 보여야 돼요.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배우는 식이잖아. 이런 거. 곱셈 공식 변형으로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 식이 바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x가 1보다 작잖아. 그럼 뭐 요 범위 안에 해당하는 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니까 근호 그대로 벗겨지고요. 양수니까. 얘 음수인 거 보이죠? 1보다 작기 때문에 얘 음수예요. 근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돼서 저 앞에 있는 애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최종 답은 2x만 남는 그림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케이스 1번이고 케이스 2번으로 가면 문제에서 해달라고 하는 게 무리시계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뭐 사실 여기 무리식 단원에서 낼 만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옆에 있는 예제 문제랑 문제가 되게 많이 겹치는데 그냥 뭐 이거 이런 거죠. 여기 있는 4-3x는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고요. 알았지? 근데 분모는 0이면 안 된다. 0보다 그냥 커야 된다. 알겠지? 무리식 다룰 때 저게 실수가 되려면 근호 안에 있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분모는 0이면 안 된다. 저 범위에 해당하는 x값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답 쓰는 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값이 실수가 되고 싶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값이 실수가 되고 싶대. 4번 문제지.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이제 지겨워 죽겠어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려고 하니까. 1학기 기말고사 보면서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값이 실수가 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수가 되려면은 당연히 저기 근호 안에 있는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수야. 뭐 이건 당연히 아는 거죠. 이번에 배우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내가 지겹다라고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겠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상황을 2차 부등식으로 읽게 되는데 이게 2차 부등식이라는 확신이 없다고요. K가 뭐 0이 아니라고 문제에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이거 2차 부등식이라고 확신을 못해요. 그러면 K가 0보다 클 때, 원래 원칙은 K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K가 0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 알지? K가 0보다 크면은 저놈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일 건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축이랑 접하든지 만나지 않든지, 다시 얘기하면 교점이 한 개 있든지 아니면 교점이 없든지 한 개든지 빵 개든지,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이 0보다 작든지 아니면 같든지.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k는 0부터 12 사이죠. 근데 앞에서 k가 0보다 크다라고 전제를 깔아줬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답의 구조는 0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거나 같다일 거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상황 보면은 k가 0보다 작으니까 그래프 위로 볼록이고,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면 얘가 교점이 두 개여도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기고요. 교점이 하나여도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기고, 교점이 없어도 0보다 작은 부분이 무조건 생기잖아.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 수가 없죠. 얘는 그러니까 제외. 마지막 세 번째, K가 0이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 좌변이 그냥 3만 남고요. 우변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 맞지? 좌변은 3만 남고 우변은 0만 남으니까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K가 0도 답이 되면서 최종적인 답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크고 12보다 작거나 같았는데 0도 된대요. 0보다 크고 12보다 작거나 같았는데 0도 된대. 그러니까 답 구조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인 거죠. 이거 문제 풀 때 그냥 판별식만 띡, 그러니까 요거 2차 부등식이니까 판별식 띡 해가지고 답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답이 0부터 12까지다 라고 나왔으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이 최고차항의 개수 0 될 수 있는 거 자꾸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케이스 2번. 다음 페이지를 가시면 케이스 3번 써져 있는데 이거를 고등학생한테 풀어주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중학교 문제죠. 내 모양 보시면은 그냥 대놓고 뭐 하세요야 대놓고 유리화 해주세요 뭐 이런 문제예요. 유리화 해주세요 문제인데 사실 뭐 유리화 말고 그냥 통분으로 바로 가셔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풀든 얘는 무조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산수잖아. 산수는 방법이 여러 개 있고 그 방법 중에 편해 보이는 거 택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통분을 할게요. 루트 x 플러스 1에다가 루트 x 마이너스 1 곱한 게 분모일 거고, 분자는 루트 x 마이너스 1 여기를 제곱한 게 있을 거고,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1을 제곱한 게 있겠지. 그럼 얘를 이제 전개를 해보면은 분모 같은 경우는 이거 뭐 합차하면 x-1이라고 정리가 될 거고요. 분자 정리해보면 x-2 루트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루트 x 플러스 1 곱셈 공식이다. 이딴 거 못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구조로 써져. 그치? 근데 이 구조에서 x가 몇이라 그랬다? 루트 3이라고 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x자리에 루트 3 집어 넣어 주시면 얘가 모양이 루트 3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저거 답 구하려고 얘를 유리화를 하겠죠.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해 줄 거고 여기도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하는 그림으로 가가지고 분모는 합차하면 2가 나올 거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이거 전개 다 하면 8 플러스 4 루트 3이라고 써질 것 같아요. 약분해서 답 써주시면 되죠. 뭐 유리화하고 통분하고 이래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산수는 방법이 원래부터 여러 개가 있어.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이번에는 fx를 던져주고 여기에다가 4부터 쭉 대입을 해가지고 99까지 쭉 대입해서 더해달래. 구조는 이런 식이죠. 뭐 너무 대놓고 유리화 하라는 거라서.
사실 요식을 유리화해야 되는 근거는 여러 개가 있어요. 요식을 유리화해야 되는 근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 유리화해야 되는 근거 중에 내 개인적으로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요식에다가 4부터 쭉 대입해야 되는데 이거 대입해봤자 그냥 숫자들의 나열일 뿐 그 숫자들 사이에 뭔가가 발생하질 않아. 숫자들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게 생기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유리화를 하는 거야. 대입을 해봤더니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유리화를 할 건데 유리화를 하면 분모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는 거니까 분모 1이죠. 분모 1이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돼. 그럼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 어떻게 생기냐? 이게 여기에다가 숫자 집어넣어서 덧셈하는 거다 보니까 F4를 써보면 요 식에다가 4 대입하는 거죠, 4. 그럼 루트 5에서 루트 4를 빼는 거거든. 그래, 뭐 F4는 그렇다 쳐. F5는 어떻게 되냐? 5는 여기에다 5 대입하는 거니까 루트 6에서 루트 5를 빼는 거야. 그 다음에 6 대입하면은 루트 7에서 루트 6을 빼는 그림으로 이렇게 가겠죠. 쭉 가가지고 99 대입하면은 루트 100에서 루트 99를 빼는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숫자가 하나씩 소거된다는 거 보일 거야. 여기 보면 루트 5가 있는데 그 다음에 루트 5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더하기 빼기거든요. 그럼 서로 소거돼. 루트 6도 서로 소거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파트너 데리고 서로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 친구 여기 있고 얘 친구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없어져. 근데 여기 앞에 맨 앞에 있었던 마이너스 루트 4 같은 경우는 여기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지잖아.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지다 보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론 2로 바꿔서 써주는 게 좋겠지. 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나머지 애들은 하나씩 없어지는데. 그러면 여기 맨 앞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지금 혼자 남아있거든? 그러면 맨 뒤에서 가장 큰 숫자가 또 혼자 남아있어야 돼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더하기 빼기 이렇게 서로서로 하나씩 손잡고 없어지는 거거든? 근데 맨 앞에서 지금 마이너스 2가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맨 뒤에서는 플러스가 혼자 남게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손잡고 하나씩 없어지니까 이게 맨 앞에 파트너 없는 애, 맨 뒤에 파트너 없는 애만 남아요. 그래서 얘네 계산해서 8 되는 그림이지. 요까지가 케이스 3번. 케이스 4번으로 가면은 루트 7의 소수 부분이래요. 중3 때 배운 거라서 한 방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긴 할 건데 이거 뭐 x라고 하래. 그럼 x는 루트 7에서 2 빼는 거죠. 그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면 이 정도 느낌인 거 아시지? 정수 부분이 2니까 소수 부분은 전체에서 정수 부분 빼버리면 된다. 그럼 이제 저 값을 여기 어디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이건 더한 거, 여긴 뺀 거. 뭐 이거 유리화해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저거 유리화해주면은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분자는 앞에 거 제곱하시고 플러스 2배 하신 다음에 설마 뭐 곱셈 공식 같은 거 몰라가지고 못 풀고 이러진 않겠지. 정리된 모양이 이런 식이네. 분모 같은 경우는 4 플러스 2x, 분자는 x 없어지고 상수 계산하면 8이고요. 여기는 2 루트 하고 나서 6 플러스 x, 2 마이너스 x. 계산이 조금 복잡해 보일 뿐 그냥 계산하면 다 나와요. x자리에 얘 대입해주면은 어떤 식이야? 분모는 2루트 7만 남겠네요. 4 소거되니까.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는 8 플러스 2 루트 하신 다음에 여기 계산해보면 저기에 6 더하면 4 플러스 루트 7이거든요. 여기에 6 더하면 그 다음에 2에서 저걸 빼면 2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서 4 마이너스 루트 7이거든. 그럼 16에서 7 빼는 거니까 9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루트 7분의 3이 6에다가 8 더하면 14. 요 정도 유리화해서 정리해주면 답이겠죠. 다음에 옆에 마지막 케이스 5번인데 요 내용은 사실 이 내용은 그 이중근호 내용이라서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근데 엄청 복잡한 이중근호 내용은 또 아니라서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풀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써놓긴 해놨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중근호 내용이라서 교육과정상 이런 식의 표현은 옳지 않은 표현이야. 근데 이제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는 풀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써놓긴 했는데 실제로 다른 학교 시험 문제긴 해요. 이걸 시험에 내는 학교가 오히려 이상한 거야. 근데 아무튼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냐면 여기에서 이걸 아셔야 돼. 루트 하고 나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x 여기 있는 얘 있잖아요. 얘를 간단히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기 있는 요 x를 루트 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x가 양수다 보니까. 그 다음에 1은 1제곱이고요. 2루트 x가 이렇게 있고 이게 뺄셈 구조다 보니까 요 근호 안에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 이런 모양으로. 근호 안에서 완전 제곱식이면 얘는 근호를 벗길 수 있잖아. 그리고 얘가 나가면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왜 이렇게 나가냐면 여기 있는 루트 x가 양수고 루트 x의 값이 분명히 1보다 크거든요. 루트 x의 값이 1보다 크니까 얘 벗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놈의 식이 여기 있는 얘가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고요. 얘는 이제 여기가 플러스다 보니까 같은 논리로 이렇게 써져요. 이걸 통분해서 계산하면 답이거든. 이 통분해서 계산하면 분모는 x 마이너스 1이고 분자는 여기에 루트 x 플러스 1이고 여기에 루트 x 마이너스 1이라서 계산하면 그냥 2 나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저기 있는 저 x에서 1 빼주면은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거고 여기 2 이것만 유리화해서 답으로 써주시면 된다. 이런 개념이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볼 수 있어요. 루트 안의 완전 제곱식은 이건 거듭 제곱분의 성질이니까 충분히 풀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렇게 근호 안에 이렇게 근호가 들어가 있는 이 표현 자체가 이중근호여가지고 교육과정에 너네가 앞으로 보게 될 시험에서는 이런 표현을 보기는 힘들 거야. 근데 이제 뭐 나온다고 당황하지 말고 이거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되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될 거니까 그 거듭 제곱분의 성질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근호 한번 풀어낸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돼. 다음 영상은 함수 가서 보죠.